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5가지 국방 안보 무기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무기 기지에서 대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탄도미사일 시험시설 내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주변 지역이 폐쇄 조치됐다고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는 러시아 북부 백해에 인접한 아르한게리스카야주 세베로드빈스크 인근 지역의 아르한겔스크 해군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도미사일용 액체 연료 로켓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르한겔스크 해군기지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핵심 기지이며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지는 러시아 해군 핵 공격 능력의 3분의 2 전력이 모항으로 삼고 있는 전략기지여서 이번 사고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폭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지역을 폐쇄하면서도 폭발로 인해 대기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는 않았다라면서 오염물질 확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에서는 지난달 북방함대 지역에서 비밀 첩보작전용 핵잠수함의 폭발 사고에 이어서 지난주 시베리아 전략탄약창 대폭발 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서 단기간에 계속되는 전략시설의 사고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함대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3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북극해가 중요해지고 핵 무기가 중요해지면서 북방 함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4개의 그 대함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북방 함대는 잠수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북극해 밑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공격하든지 뭐 이런 그 함대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핵무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사능 수치가 순간적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뭐 러시아는 뭐 오염물질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지난달에 뭐 우리가 뉴스로 많이 봤지만은 러시아 소형 첩보 잠수함이 핵 잠수함이 수중에서 폭발을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시베리아에 러시아 군의 대규모 탄약창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이 좀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 군의 핵 잠수함 또는 핵 기지 그리고 탄약 기지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뭐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혹시 미국이 지금 사보타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의심을 보내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능력 밖에 지금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전력을 가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가 이제 어떤 그 압력이 거의 팽창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다가 지금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그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동시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뭐 러시아의 이 핵무기가 직접적으로 폭발해서 방사능이 또 한 번 체르노빌 원전처럼 그런 재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취약한데 미국에게 이렇게 군사적으로 계속 대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자살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러시아의 흑해함대 코앞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을 러시아 흑해함대 코앞까지 파견해서 러시아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각 8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포터함을 흑해로 파견했으며 현재 이 구축함이 보스포러스 해협 인근에서 흑해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이지스 구축함을 우크라이나에 전개함으로써 지역 해상 안정성을 강화하고 영내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사 M. 프란체티 제6함대 사령관은 미 해군이 흑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해상작전은 지역 안정 유지에 필요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지스 구축함의 다양한 능력은 지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흑해에 투입된 포터함은 알레이버크급 중기형에 속하는 함정으로
BMD 능력, 즉 탄도탄 요격 능력은 없으나 SM-2 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중무장한 구축함이며 시리아 공습에도 참가한 바 있는 함정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리고, 그리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간에 있는 아조프해라고 있습니다. 그 아조프해를 또 이제 막아버리고 이런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풀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에 흑해 함대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흑해 함대 사령부의 코앞까지 이지스 구축함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터키 중간에 있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포트함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지금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과 러시아 이야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대단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국력이 러시아가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 기지, 그리고 핵 잠수함, 또 탄약창, 이런 데가 지금 대폭발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과부하 때문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이 군비 경쟁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Tu-95 폭격기를 요격했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자, 러시아가 연일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던 러시아가 8일에 투플레프 95 MS 전략폭격기를 미국 연안에 보내서 미 공군과 캐나다 공군 전투기들에게 요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북미 방공사령부는 8일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 2대가 알래스카와 캐나다 지역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서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링 해역을 넘어온 러시아 전략폭격기들은 알래스카 해안 200캐리 밖에 있는 방공 식별구역을 넘어왔고, 노라드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북미 해안선에 계속 접근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의 이러한 위협 행위에 따라서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 2대와 캐나다 공군 CF-18 호넷 전투기 2대 등 전투기 4대와 E-3 조기 경보 통제기, KC-135 공중급유기, C-130 탐색 구조기 등이 출격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전투기들의 요격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들은 기술을 돌려 러시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북미와 유럽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공 식별구역에 전략 폭격기를 진입시키는 것은 이달 들어서만 5차례로 최근 미국의 INF 파기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8월 8일 이야기니까 8월 8일까지 지금 8월 달에 들어서 불과 8일 만에 5번이나 러시아 전략 폭격기 그리고 전략 정찰기가 이 나토 그리고 미국의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8월 2일 날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를 했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8월 3일 날, 그 다음 날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지금 오늘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정경두 장관과 지금 회담을 하고 또 나중에 문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 관련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러시아가 INF 파기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미국을 계속 자극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두 번째로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출격시킨 이 전력들을 보면 공중전도 불사하겠다 라는 전략이었어요. 먼저 전투기 4대가 갔죠. F-22 랩터, 그리고 캐나다 공군의 호넷 전투기, 이렇게 4대가 가고,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는 조기 경보기가 갔습니다. 전투를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전투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공중급유기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혹시 격추되면 조종사를 또 구출을 해야 되니까 탐색 구조, 조종사 구출하는 전문 비행기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냥 우리나 이런 나라들처럼 전투기 보내가지고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한번 말 안 들으면 싸우겠다라는 그런 패키지를 딱 보내니까 러시아가 지금 물러갔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은 뭐든지 이 군사적으로는 요식 행위는 없다. 뭐든지 가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요격도 니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붙어 싸워버리겠다. 이러한 모습들, 이게 정말 억제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이 필리핀의 수빅만에 입항했습니다. 최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사실상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음 날 미국의 핵 항모 전단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7일 필리핀 수빅만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입항했으며 이번 입항 기간 중 필리핀 해군과의 연합훈련과 친선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레이건 항모 전단은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비롯해서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첸센스러빌,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엔티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함대는 이번 방문이 미국과 필리핀의 강력한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 끈끈한 동맹관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항모전단의 필리핀 방문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항모전단 방문 하루 전에 그동안 친중 성향을 행보를 보였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불러놓고 남중국해 문제는 물론 중국의 대필리핀 경제 지원 약속 불이행 등 중국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리핀도 탈중 친미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 정말 한마디로 아주 괴짜, 그리고 아주 독재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짓까지도 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신을 차렸는지 탈중 친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탈중 친미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러시아 탱크 올림픽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연일 강도 높은 군사적 협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란이 국제대회에서 그 형편없는 기량을 노출시키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월 4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훈련장에서 실시된 국제 군사 경연 대회인 탱크 바이애슬론에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 39개국 223개 팀이 참가하는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제공하는 T-72M 전차를 이용해서 사격과 기동, 전술행동 등을 겨루는데요. 예외적으로 중국과 이란은 자국군의 전차를 열차로 모스크바까지 가져와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국 지상군의 최정예 자원이 참가하는 만큼 최근 중동 지역 안보 불안 이슈를 타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투력 수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결국 혁명수비대는 그 형편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혁명수비대의 T-72S 전차는 하천 도하 후 삽시간 만에 검은 연기에 휩싸였는데요. 이는 조정수가 하천 통과 직후 엔진 배기구를 열지 않아서 배기열이 엔진에 누적되며 발생한 대단히 초보적인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놓고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장비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아마추어 비정규군이라며 이러한 전력으로 어떻게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겠냐라는 비아냥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재앙 속에 빠뜨리겠다, 지금 이런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친 중동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실전에 다져진 그런 군대입니다. 물론 이란도 이란 이라크 전의 아주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탱크 바이애슬론, 제가 신인균의 군사 TV를 통해서, 여기 말고 군사 TV를 통해서 그 중국의 96식 전차가 이 탱크 바이애슬론에 가서 개망신을 당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아직 우리 이 국방 TV를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군사 TV를 모르시는 분들 검색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이 군사 무기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의외로 지금 중국은 선전을 하고 있고 이란이 차경해들 전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의 모든 종목에서 최하위 223개 팀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실전에 다져진 이스라엘에게 이기겠다 라고 말을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전력인데, 아무튼 아주 우방인
러시아 언론에게까지 이건 무슨 비정규군 민병대냐 이런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참 망신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데 참가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기량을 아주 잘 갈고 닦아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